이번에는 저희 그 연구실에 이치원 학생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하이브리드 배치 어택이라는 주제로 이 블랙박스 형태의 적대적 예제를 찾는 연구인데요. 이 보통 이제 블랙박스 공격에서 커리를 날려야 되는데 커리를 무한정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커리를 최대한 조금만 날리면서 어떻게 이제 좀 적대적 예제를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발표를 할 거고요. 논문 자체가 뭐 실험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 연구여서 핵심 위주로 그냥 발표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맡아주신 채원 학생 진행하도록 하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하이브리드 배치 어택 파인딩 블랙박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위드 리미티드 쿼리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에 유즈닉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적대적 공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대적 공격이란 이미지, 소리 등의 인간은 알아챌 수 없는 노이즈를 추가하여 DNN 모델이 잘못 판단하도록 속이는 공격입니다. 적대적 공격은 공격자가 DNN 모델에 대해 아는 정보량에 따라 화이트박스 공격, 블랙박스 공격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판다 이미지에 인간 알아챌 수 없는 노이즈를 추가하여 전혀 다른 DNN 모델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적대적 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의 공격자의 경우 화이트박스 공격자와는 달리 모델의 아키텍처, 매개 변수, 훈련 데이터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쿼리를 통해 나온 결과값 레이블로 또 다른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적대적 예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를 대체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격 비용은 원하는 수의 적대적 예제를 찾는데 필요한 쿼리 수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공격은 종종 많은 수의 모델 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현실적인 블랙박스 공격의 비용 측정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블랙박스 공격, 전송 공격, 최적화 공격을 결합하기 위한 세 가지 가설 조사 후 일반적으로 유용한 하나의 가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적인 전송 공격보다는 하이브리드 공격의 공격 성공률이 더 높고 단일적인 최적화 공격보다 하이브리드 공격의 쿼리 복잡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 우수 순위 전략을 사용하여 시드의 무작위 순서에 비해 쿼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공격의 일종인 전위 공격입니다. 전위 공격은 공격할 타겟 모델의 입출력 값으로 훈련된 로컬 모델을 이용하여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체 훈련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모델의 목적과 학습 데이터가 비슷하다면 한 모델에 대해 만들어진 적대적 예제는 다른 모델을 속일 수 있는 전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컬 모델이 생성한 적대적 예제가 타겟 모델에 성공적으로 전이되지 않을 수 있는 전송 손실을 겪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이 인포시드는 입력 이미지이고 이 입력 이미지에 로컬 모델이 공격을 가해서 이 적대적 예제를 만든 다음에 이 적대적 예제로 타겟 모델, 블랙박스 모델에 쿼리를 하여서 이 공격 성공률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블랙박스 공격인 최적화 공격입니다. 최적화 공격은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해당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입력을 반복적으로 교란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최적화 공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목적 함수의 기울기를 추정하는 것과 추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많은 쿼리를 필요로 하지만 각 시드가 타겟 모델을 사용하여 대화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전송 손실을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풋시드는 입력 이미지를 뜻하고 여기서 주 어택, 그러니까 최적화 공격의 일종의 주 어택을 사용하여서 타겟 리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는 공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그레디언트 어택은 타겟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추정한 뒤 추정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여 화이트박스 공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격은 앞서 설명드린 주 어택이 있습니다. 이 주 어택은 먼저 여기 블랙박스 타겟 모델의 공격을 진행한 뒤 결과값으로 나온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화이트박스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화이트박스 모델을 공격을 하면 적대적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적대적 예제를 블랙박스 모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격을 할 때 유한차분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유한차분이라는 것은 함수값의 차를 이용하여서 미분 계수, 그레디언트를 근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서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추측하고 알아낸 그레디언트부터 화이트박스 공격을 통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합니다. 본 논문에는 주 어택보다 더 커리 효율적인 두 가지 공격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오토줌이라는 어택은 무작위 벡터를 기반으로 이점 추정을 사용을 하고 추정된 그레이디언트에 대한 정확도를 크게 잃지 않으면서 CW 공격 반복당 커리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CW는 화이트박스 공격을 뜻하고 이점 추정은 선형 보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NES라는 자연 진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오토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작위 벡터 기반으로 그레이디언트를 추정하지만 여기서 추정하고 여기서는 또 PGD 어택이라는 화이트박스 또 다른 화이트박스 공격을 사용하여 그레이디언트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적화 공격 중에서도 그레이디언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휴리스틱 방법을 사용하여 검색 기반 블랙박스 공격을 탐색하는 그레이디언트 프리 블랙박스 어택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쿼리 효율성은 그레이디언트 기반 공격에 대한 결과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실험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레이디언트 기반 공격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레이디언트 프리 어택이 제안이 되었고 근데 이 본문 노처자들이 실험을 시작한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스트릭트 블랙박스 어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겟 모델에 커리를 해도 제한적인 정보만 얻는 경우 사용하는 공격 기법인데 이전의 그레이디언트 어택과 그레이디언트 프리 어택은 모두 공격자가 블랙박스 모델에서 완전한 예측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였으나 현실의 DNN 모델에서는 결과값에 훨씬 더 적은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가 전체 예측 점수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공격자가 각 쿼리에서 더 적은 정보를 얻는 설정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공격은 더 나은 공격 시작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 공격을 강화하고 블랙박스 모델의 특정 공격 방법이나 쿼리 피드백 이용과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점성 방법과 최적화 방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는 전위 공격과 뒤에는 최적화 공격을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컬 모델에서 화이트박스 공격을 사용하여서 로컬 적대적 예제를 먼저 찾고 이 찾은 로컬 적대적 예제로부터 주나 오토줌, 네스 같은 최적화 공격을 사용하여서 타겟 모델에 적용할 적대적 예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다른 하나, 이미지로 네. 그 로컬 적대적 예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로컬 적대적 예제를 찾는다는 게 저게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중간에서 적대적 예제를 찾는다는 게 네, 잠시만요. 어떤 먼저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 네. 로컬 일단 적대적 예제란 이런 DNN 모델 잘못 판단하는 이런 이미지를 뜻하고 여기서 로컬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컬 모델이 생성한 적대적 예제를 로컬 적대적 예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컬 적대적 예제가 그 실제 타겟 모델인 블랙박스 모델에 성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타겟 모델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도 올바르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화 공격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좀 더 공격하기 쉬운 이런 예제를 점점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모델이 생성하는 거는 그러면은 노이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지 그 자체가 되는 건가요? 노이즈를 더 씌운 이미지가 됩니다. 노이즈를 더 쉬운. 그러면은 네. 로컬 모델의 경우,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생성하게 되나요? 네. 그 로컬 모델의 경우 이 원본 이미지를 좀 더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더 그 공격을 성공하기 쉬운 그 노이즈를 더 씌운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른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원래 인풋시드가 이미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로컬 화이트박스 로컬 모델을 가지고 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한 다음에 이 적대적 예제가 앞서 설명드린 로컬 적대적 예제인데 이 로컬 적대적 예제로 최적화 공격을 진행하여서 블랙박스 타겟 모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쿼리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값들을 다 저장을 하여서 이 추후에 로컬 모델에 대해 재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블랙박스 공격, 전송 공격과 최적화 공격을 결합하기 위한 세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먼저 로컬 적대적 예제는 원래 시드보다 최적화 공격의 시작점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드에서는 타겟 영역이 로컬 적대적 예제보다 더 멀기 때문에 이런 로컬 적대적 예제가 좀 더 타겟 모델에 더 공격하기 쉬운 예제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최적화 공격에서 학습한 레이블을 사용하여서 로컬 모델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최적화 공격을 진행을 할 때 각 쿼리별로 레이블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이블을 가지고 또 다시 로컬 모델을 훈련시켜서 더 좋은 로컬 적대적 예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기서 사용된 예제들이 더 타겟 리전에 가깝기 때문에 이 로컬 모델을 타겟 모델과 더 가깝게 훈련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로컬 모델에서 얻은 그레디언트 정보가 타겟 모델에 대한 공격에 그레디언트를 더 잘 보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거는 동일한 분류 작업에 대한 유사한 결정 근거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뒷받침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로컬 모델과 타겟 모델의 기울기가 서로 직교하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교한다는 것은 코사인 유사성이 0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에 3번 가설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공격은 가설 1, 2를 기반으로 전송 공격과 최적화 공격을 결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택 메소드입니다. 먼저 이 시드 이미지 집합을 X라고 지정을 하고 이 로컬 모델 앙상블을 F라고 지정하는데 여기서 앙상블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블랙박스 모델을 G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성공적인 적대적 예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시드를 선택을 하는데 샘플링을 한다고 하고 이를 R 집합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A를 성공적인 적대적 예제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Q를 추후에 사용할 이 파인 튜닝에 사용할 레이블 결과값을 모은 것을 Q라고 합니다. 그래서 R 집합이 비지 않을 때까지 이 시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selected 시드 함수를 이용해서 시드의 보컬 앙상블 모델이 시드를 공격하여서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적대적 예제를 X-라고 하고 그래서 이 X-를 가지고 블랙박스 타겟 모델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레이블 결과값 S가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블랙박스 공격을 실행할 때 나온 결과값은 이 성공적인 적대적 예제 X-와 S가 됩니다. 근데 만약 X-가 실제 타겟 모델에 적대적 공격을 성공을 할 때 그 반환 집합 A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Q에 이 레이블 결과값 S를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S를 가지고 이 로컬 모델을 파인 튜닝 한다는 뜻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셋, 엠니스트와 시파텐, 이미지넷입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모델과 강력한 모델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모델은 적대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모델을 뜻하는데 여기서 적대적 훈련이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적대적 예제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전 훈련된 엠니스트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88%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모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A를 타겟 모델이라고 지정을 하고 모델 B부터 D까지를 로컬 앙상블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모델, 엠니스트 모델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강력한이란 적대적 훈련이 된 모델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C파텐 모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로컬 모델의 경우 세 가지 간단한 르넷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모델 NA, NB, NC를 사용하고 여기서 가장 적은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을 NA, 가장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을 NC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심층 C파텐 모델 덴스넷, 레스넷을 강력한 로컬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적대적으로 훈련이 된 덴스넷과 레스넷을 R 덴스넷, R 레스넷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 사전 훈련이 된 이미지넷 모델 레스넷 50, 덴스넷, VGG 16, VGG 19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덴스넷 모델을 타겟 모델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모델을 로컬 앙상블 모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 넷 모델 같은 경우 강력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미지 모델에는 훈련 비용이 앞서 두 데이터셋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컬 모델에 사용한 화이트박스 공격은 PGD 어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컬 모델은 모델 앙상블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모델 앙상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델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 타겟 모델에 대한 전송률이 상당히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NA, MB, NC 이게 다 C파텐 모델인데 여기서 그 타겟 모델이 일반적인 타겟 모델과 강력한 타겟 모델을 대상으로 전송률을 측정하였을 때 상당히 다 모델마다 다른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송률이란 로컬 적대적 예제가 타겟 모델로 성공적으로 공격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델의 앙상블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송률이 매우 낮은 단일 로컬 모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겟 모델의 사용한 최적화 공격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그레디언트 어택, NES와 오토줌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적대적 예제를 찾거나 설정된 최대 쿼리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지정된 시드에 대한 쿼리를 시도하게 되고 쿼리 제한은 엠니스트 C파텐 모델의 경우 4,000개,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 1만 개까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앙상블의 중요성은 4.5 챕터에서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니스 C파텐 모델의 경우 데이터셋의 경우 이미지 1000개를 사용하는데 이는 각 10개의 클래스에서 각각 100개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선택을 한 것이고 이미지 넷 같은 경우 1000개 클래스에서 이미지 100개를 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엠니스트 C파텐 이미지넷 모델에 대해 표적 공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표적 공격과 비표적 공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표적 공격은 타겟 모델이 특정 타겟 클래스를 출력하는 예제를 찾는 공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표적 공격은 공격자가 생성한 적대적 예제를 타겟 모델에 입력했을 때 타겟 모델이 단순히 잘못된 분류를 출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비표적 공격보다 표적 공격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 같은 경우 표적 공격을 평가하고 이 강력한 모델의 경우 비표적 공격을 평가를 합니다. 강력한 모델의 비표적 공격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 모델에 대한 표적 공격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이는 강력한 모델이 적대적 예제 훈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적대적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공격을 진행할 때 시드 이미지가 가장 가능성이 낮은 클래스로 분류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클래스란 모든 인스턴스에서 예측된 확률이 가장 낮은 클래스로 정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어택 디스턴스 매트릭과 매그니튜드입니다. 먼저 어택 디스턴스 매트릭은 블랙박스 적대적 예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매트릭 L-인피니트를 사용하여 원래 이미지와 공격된 이미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L-인피니트란 벡터의 각 요소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존 공격의 같은 경우 원래는 L2 공격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각 최적화 반복에서 공격된 이미지를 원래의 시드에 L-인피니트 공간으로 클리핑할 L-인피니트 공격을 부른다고 합니다. 클리핑한다는 것은 기울기 벡터의 방향은 유지하되 크기만 변화는 시키는 것입니다.
NES 공격의 경우 원래 L 인피니트 공격이기 때문에 변화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이미지에 가하는 노이즈의 정도인데 여기서 엠니스트는 0.3 그리고 10파텐과 이미지넷은 0.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 데이터셋인데 이는 더 잘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노이즈의 정도를 강하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로컬 모델이 올레시드와 로컬 앙상블 모델을 공격하여 찾은 후보 적대적 예제에서 블랙박스 모델의 적대적 예제를 찾기 위한 평균 비용을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결과인데 여기서 거의 모든 경우에 원래 시드 대신 후보에서 시작하여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로컬 모델이 블랙박스 공격에 유용한 후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1,400개 정도를 쿼리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로컬 앙상블 모델을 공격하여 찾은 후보 적대적 예제에서는 블랙박스 공격을 할 때 쿼리 수를 279개 정도 사용하여 크게 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된 적대적 예제별로 타겟 모델에 대한 평균 쿼리 수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1번 타겟 모델에 대해서 모든 공격 비용이 최소 3분의 1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1,600개 정도의 쿼리를 사용했지만 280개까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일반 모델의 경우는 다 크게 감소를 하였지만 이 로버스트한 적대적 훈련이 된 모델의 경우 쿼리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비용 감소에 대한 이유를 크게 2가지 이유라고 추측을 합니다. 먼저 일부 후보 적대적 예제는 직접 전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직접 전송이란 쿼리 한 번의 타겟 모델의 적대적 공격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로컬 모델이 만든 로컬 적대적 예제로 타겟 모델에 쿼리를 하였을 때 타겟 모델의 이를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후보 적대적 예제는 직접 전송을 하지는 않지만 그레디언트 공격에 유용한 시작점을 제공하여서 쿼리 수를 감소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두 요인을 추가로 구별하기 위해 비전송 시드에서 발견된 적대적 예제에 대한 평균 쿼리 비용을 RP의 마지막 두 열로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쿼리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직접 전송보다는 쿼리 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력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쿼리 수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았고 오히려 좀 증가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이 강력한 모델에 대해 왜 이렇게 조금 감소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실험한 파트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모델에 대한 공격 성능률 증가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이유를 일반 모델과 강력한 모델 사이의 취약성 공간의 차이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모델이 이미지의 주요 특징을 포착하는 반면 일반 모델은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많은 특징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모델에 대한 적대적 예제는 주요 특징을 교란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반면 일반 모델에 대한 적대적 예제는 이미지 분류와 크게 관련이 없는 특징을 교란하여도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강력한 C파텐 모델을 공격하는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로컬 모델을 일반 모델이 아닌 적대적으로 훈련된 댄스넷, 레스넷 모델로 대체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모델을 일반 모델로 사용하여서 여기서 일반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송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강력한 모델에 대해서는 전송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컬 모델을 일반 모델과 강력한 모델 2가지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일반 모델에 대해서는 일반 타겟 모델의 전송률이 63.6%이고 반면에 강력한 모델이 일반 모델이었을 때는 일반 타겟 모델의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모델이 강력한 모델일 때 일반 모델이
일반 모델 또한 강력한 모델의 경우에는 40%로 원래는 10% 정도였는데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모델과 일반 모델의 서로 다른 공격 표면이 강력한 모델에 대한 비효과성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지만 실제로 공격자는 타겟 모델의 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로컬 모델을 미리 결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컬 모델과 상관없이 공격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및 강력한 타겟 모델에 모두 잘 작동하는 로컬 모델 앙상블이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 로컬 앙상블의 전속률을 측정을 하였고 여기서 5개의 개별 모델과 4개의 대표 앙상블을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이 5개의 개별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10파텐 모델들이고 그리고 모델 앙상블은 여기서는 NAMB는 보통 사례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앙상블이고 로버스트2는 R 댄스넷과 R 레슨넷의 앙상블 그리고 노멀 3 같은 경우에는 NAMB, NC 앙상블이고 올5는 앞에 있는 이 5개의 모델 모두를 앙상블한 결과입니다. 테스트한 앙상블 중 일반 및 강력한 타겟 모델 모두에 대해 높은 전속률을 가진 앙상블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강력한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타겟 모델이 강력할 경우에만 전속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일반 로컬 모델의 경우에도 일반 타겟 모델의 경우에만 더 높은 전속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반적인 타겟 모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전속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화이트박스 공격이 일반 모델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5개의 로컬 모델 모두를 앙상블한 결과를 보면 여기서 강력한 모델과 일반 모델 모두를 앙상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타겟 모델에 대해 더 전속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박스 공격이 일반 모델에 더 집중하여서 공격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튜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 최적화 공격을 진행할 때 각 레이블 결과값이 다시 로컬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생성하는 입력 레이블상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 모델 기울기를 추정하기 위해 현재 이미지의 작은 크기의 무작위 노이즈를 추가하여 생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추정된 기울기 방향으로 노이즈를 추가하여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란된 이미지가 결정 경계로 이동하여 타겟 모델 경계에 대한 더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2번째 입력 레이블상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입력 레이블상을 사용하여서 원래 훈련 세트에 추가가 되고 이 새 훈련 세트를 로컬 모델이 훈련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닝이 정말 로컬 모델의 전속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가지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세 조정 전후에 로컬 모델의 전속률을 확인하여 로컬 모델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 모델을 미세 조정할 뿐만 아니라 로컬 적대적 예제를 그레디언트 공격의 시작점으로 하여서 평균 커리 비용과 공격 성공률을 확인하고 하이브리드 공격이 공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튜닝에 필요한 계산 비용을 고려하여서 엠리스트 모델의 경우 50개 시드마다 업데이트를 하였고 10파텐 모델의 경우 100개 시드마다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격 및 재교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험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입니다. 먼저 튜닝 가능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엠리스트 모델의 경우 2 공격 방법의 정보를 사용하여서 미세 조정을 한 결과 로컬 모델의 전속률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ES 공격의 경우 60.6%에서 77.9%로 오토존 공격의 경우 60.6%에서 64.4%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파템
데이터셋의 경우 전속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10파텐 타겟 모델의 경우 원래 전속률이 65.6%를 달성하지만 미세 조정을 통해 전속률이 8.6%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강력한 10파텐 타겟 모델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을 관찰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적화 공격에 사용된 적재적 예제가 원래 훈련 세트보다 덜 유용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튜닝 및 하이브리드 공격 효율성을 테스트하였고 실험을 통해 엠니스트 모델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미세 조정을 통해 전속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10파텐 모델의 경우 여전히 미세 조정을 한 결과에도 전속률이 감소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즘 공격의 경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전속률이 60.6%, 64.4%로 미세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여기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60.6%에서 76.9%로 더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로컬 적대적 예제를 그레이디언트 공격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여 부스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파텐 모델의 경우 튜닝의 이점이 거의 없다고 확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를 엠니스트 모델이 이상치, 부자연스러운 이미지에서 잘 학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10파텐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 세트는 원형적인 자연스러운 예에서 잘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이치 가능성이 높은 최적화 공격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하여 10파텐 모델을 미세 조정하며 학습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어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공격자가 시드 집합에서 모든 시드를 공격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어자가 과거 쿼리를 기반으로 적대적 예제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많은 쿼리가 만들어질 때 탐지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대적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예제를 사용하여 그 훈련을 진행하였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방어자에게 적대적 예제를 많이 투여를 할수록 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공격하기 쉬운 시드를 우선순위로 지정을 하고 총 쿼리 수를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가장 공격하기 쉬운 시드를 반환하도록 하는 시드 우선순위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로컬 모델 정보를 사용하여 전이 가능한 시드를 찾습니다. 여기서 직접 전송을 찾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시드를 정렬하는 것이 목표인데 직접 전송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쿼리 한 번에 타겟 모델의 적대적 공격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하기 위해 각 이미지의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로컬 모델의 PGD 스텝수에 기반한 우선순위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PG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이트박스 공격, 로컬 모델에 가하는 화이트박스 공격이고 PGD 스텝수는 로컬 모델의 PGD 공격을 실행하여 적대적 예제를 만드는 데 걸리는 공격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PGD 스텝수를 이용하여서 우선순위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시드에 대한 적대적 예제를 찾는 것이 쉬울수록, 그러니까 PGD 스텝 수가 적을수록 시드가 타겟 모델에서 큰 취약성 영역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타겟 모델 정보를 사용하여서 최적화 공격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한 전위 공격은 최적화 공격에 비해 퀄이 효율적이지만 타겟 모델의 공격 성공률은 낮았습니다. 따라서 적대적 예제를 찾지 못한 나머지 시드 이미지의 최적화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각 시드에 대한 최적화 공격 비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저비용 시드의 식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전체 시드 100개 중 10%만 사용하고자 하는 공격자는 쿼리 비용으로 시드를 정렬하였을 때 무작위 순서 시드를 사용한 것에 비해 비용을 90%나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드의 우선순위를 지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보여주지만 저비용 시드를 사전에 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공격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전략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비용 시드는 로컬 공격에서 PGD 스텝수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이용한 전략인데
로컬 모델 정보만을 기반으로 모든 시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의 단점은 로컬 모델이 타겟 모델을 공격하는 비용에 대한 유용한 추정치를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 단계에서 각 시드가 타겟 모델에 쿼리를 할 때 얻은 정보, 즉 타겟 모델 예측 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비용 시드가 타겟 모델과 관련하여 정의된 손실 함수 값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을 하였고, 즉 로컬 PGD 스텝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격 비용을 더 잘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손실 함수 값이 낮은 입력이 공격자의 목표에 더 가깝다는 가정은 최적화 공격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하여서 최적화 공격에서 남은 시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손실 함수 값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 공격에 사용된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먼저 이 x는 주어진 입력 시드이고 t는 타겟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입력 시드와 타겟 클래스에 대한 손실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여기서 fx는 시드의 예측 점수 분포이고 fxi는 x가 클래스 i에 있을 확률에 대한 모델 예측 점수입니다. 따라서 x가 클래스 i에 있을 확률에서 이 타겟 클래스인 t에 있을 확률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를 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레이블 y인 타겟이 아닌 비표적 공격의 경우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먼저 이 x가 클래스 y에 있을 때 확률에서 이 y가 아닐 때 이 x가 i에 있을 확률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비표적 공격에 대해 손실함수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x는 최적화 공격의 후보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원래 시드 Z의 로컬 후보 적재적 예제인 Z-에서 시작되는 하이브리드 공격의 경우 공격 손실은 Z 대신 Z-에 대해 계산되게 되는데, Z에서 시작되는 베이스라인 공격의 경우 손실은 Z에 대해 계산됩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은 블랙박스 공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공격자가 강력한 타겟 모델에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공격과 최적화 공격을 결합하여 제한된 하이브리드 공격은 평균 쿼리 비용 측면에서 수타 공격 결과에 비해 크게 성능을 향상시켜 블랙박스 공격자에게 보다 정확한 비용 추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제한된 쿼리 수로 적대 예제를 찾는 보다 현실적인 공격 설정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드 우선순위 전략이 하이브리드 공격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있는데 배치 어택 슬라이드 한번 첫장.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PGD 스텝 수 가지고 이제 시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로컬 모델의 PGD 어택을 사용해서 중간 예제를 생성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PGD 어택 화이트박스 공격을 사용하여서 후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게 헷갈렸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게 그 로컬 어택이랑 그 두 번째가 옵티마이즈 어택이었나요? 옵티마이제이션 어택, 이거 두 네네. 개를 합친 것으로 이제 한다면은 저 PGD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저 로컬 어택에서는 PGD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었나요?
네, 일단은 이때 이 논문이 발표된 당시가 2020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빠른 화이트박스 공격이 PGD 어택이라서 PGD 어택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화이트박스 어택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PGD까지 네네. 혹시 그 화이트박스 어택에서 PGD 이후에 지금 성능이 잘 나오는 어택 어떤 것인가요? 우선 칼리엔 와거너 어택이라는 CW 어택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공격 성공률이 100%에 가까워서 그 공격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기 학생만 질문 많이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 질문 없어요?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BRL 세미나에서 뭐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이쪽 관련 논문에 생소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기술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사실은 뭐 이미지 관련해 가지고 뭐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은 없긴 한데 그거를 비슷한 형태로 챗GPT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제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코드도 뭐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자연어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쪽으로 연구가 이 공격,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공격과 방어에 대한 연구가 그쪽으로 좀 많이 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요 이미지 쪽의 공격이 좀 방어도 마찬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뭐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고 기존의 연구들을 다 비교해야 되고 약간 좀 더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분야의 논문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챗 GPT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뭐 이미 뭐 그 저희 연구실에 이제 다른 학생이 뭐 얘기하기도 했지만 뭐 빙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뭐 공개하기도 했는데 프롬프트를 뭐 해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래퍼 형태로 프롬프트를 다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GPT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취약할 것 같거든요. 그 GPT 모델이라는 거는 이미 화이트박스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델 구조가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다양한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챗GPT 서비스에서는 그래서 GPT-4가 나오기 전에 좀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보고 리서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기존에 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관심 있으면 해도 되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기존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이런 공격 방어 뭐 이런 게 이슈가 안 됐는데 실제로 챗 GPT를 돈을 내고 이제 상용으로 이제 쓰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서치 엔진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이나 이제 방어 또 이제 윤리랑 엮어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아직 덜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만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좋은 학회에도 논문을 잘 제출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1, 2년만 지나면은 관련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뭐 관심을 갖고 또 쳐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채원 학생 찾아봤나요? 텍스트 모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뭐 방어에 대해서? 네,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텍스트 모델에서 그 그라디언트 어택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핫플립이라고 있긴 한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고 이런 목적보다는 이제 적대적 예제를 통해 어그멘테이션 효과로 이제 좀 더 모델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모델은 있습니다. 하플립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굳이 뭐 리서치 토픽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챗 GPT가 얘기하면 안 되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만드는 프롬프트라든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당연히 뭐 그냥 뭐 트라이얼 앤 에러 같은 걸로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탑 컨퍼런스 논문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들이 챗 GPT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 이상해진다라는 거를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근데 그레디언트 뭐 이런 거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프롬프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얘가 좀 뭐 이상해질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여러분이 뭐 테스트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